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살아가기 힘드시죠?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공부 왜 하시나요? 혹시 내가 왜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아니면 월급이 작아서, 월급의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차가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부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얻은 소득을 모아서 대출의 힘을 조금만 빌리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10년 정도만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빚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경우 아파트 10억 기준으로 3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급여를 모아야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이 35년이지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평생 노예처럼 일해도 집 하나 장만하기도 힘든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또 늦게 하고 아기도 많이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집 하나 장만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K 양극화 현상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투자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본주의가 영어로 캐피탈리즘이죠. 캐피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대출입니다. 바로 빚이죠. 우리 자본주의 화폐 시스템은 국가의 빚으로 돌아갑니다. 19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 경기 침체 시기에 미국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니 그만큼 돈을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채는 돈을 빌리는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국채가 발행이 되면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유동성이 풀린다라고도 말하는데 시장에 돈이 막 늘어나니 돈이 흔해져서 싸지는 것입니다. 돈이 싸지니까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리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니 국채도 흔해지겠죠. 그럼 국채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일정한 공간에 똑같은 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통화량만 2배로 늘어났다고 한다면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2배로 올라갈 것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실물 자산들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되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통화량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통화량도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행동입니다. 즉, 돈이 계속 새고 있다는 뜻이죠. 화폐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진짜 돈이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실체가 없는 것은 화폐입니다.
마음대로 찍어내고 그 나라가 망하면 화폐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해서는 은퇴해서 풍족한 삶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그러한 속도를 월급 인상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험난한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세계 경제 흐름과 금융에 대한 공부를 통해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 좋은 자산들을 길고 꾸준하게 모아가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소비를 줄이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자본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크기를 결정짓는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투자 능력을 키워서 긴 시간 꾸준히 자산을 모아간다면 결국에는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고 승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직장 생활을 60세까지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경제 활동이 없다면 남은 노후를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투자를 공부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 직장인들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지금보다 고금리 시대였던 우리나라의 급속 경제 성장 시기에는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높은 은행 이자율과 근로소득이 노후 대비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투자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크게 보면 투자의 양대 산맥인 부동산과 주식이 있겠죠. 어느 투자 방식이 더 좋다라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비교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어렵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주식을 해서 잃는 사람들밖에 못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돈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사거나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샀기 때문이죠. 과연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 중에 기업 IR 자료를 제대로 공부하고 기업에 직접 탐방도 해보고 기업의 재무 분석과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 주변에 다녔고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과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최소한 총 정도는 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총 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총만 잘 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 사격 능력과 같은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철수를 해야 할지, 진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형 지물을 이용한 공격 방법 결정 등의 전장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비유하자면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총을 쏘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총알은 또 시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바로 시장과 기업을 분석할 줄 알고 그 기업의 공신한 뉴스에 따라 어떻게 대처를 할지 판단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총은 기본적으로 쏠 줄 알아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장 상황 분석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매 기법과 기업 분석은 기본이고
시장의 상황 분석, 그리고 기업의 공시 내용에 따른 판단과 대처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정말 탄탄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더 지니어스 주식 기초 강의 1강부터 20강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쟁터에 총을 처음 잡아본 새내기보다는 수많은 전쟁을 겪어본 베테랑이 훨씬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실전 매매를 통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90% 이상의 개인들이 대부분 손실을 보지만 주식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신법과 기법을 모두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고수들은 주식시장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주식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병행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듯이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운을 만드는 것은 바로 노력과 실행력입니다. 투자의 과감한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제 흐름, 투자 대상 등에 대한 꾸준한 공부와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물론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힘든 순간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꾸준하게 투자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